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본장 배철민입니다. 오늘은 6.25 참전을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미화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국의 저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23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소위 항미 원조 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전쟁으로 지칭하며 결사 항전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중국이 한국전, 즉 6.25 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범하였고 전쟁의 불길을 중북 접경까지 끌고 왔으며 중국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자 북한의 요청에 의해 항미 원조를 결정했으며 이는 정의로운 행동 중에 정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눕히고 전 세계를 경천동지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중국의 대국 지위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중국 인민을 건드릴 수 없다. 중국 인민을 성나게 했다가는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과거 모택동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떤 위협이나 봉쇄, 극한의 압박도 반드시 도처에서 벽에 부딪히고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중국은 두 개의 100년, 즉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이라는 두 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에 서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앞길은 순조롭게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미 원조 전쟁의 고난을 뚫고 거둔 위대한 승리를 기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은 항미 원조와 중국군의 승리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와 영화 제작, 각종 기념 행사, 그리고 북중 혈맹 강조 등 한국전 참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선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관영 중앙 CCTV는 항미 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기념장 제정, 참전 노병 인터뷰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면에 위대한 항미 원조 정신을 드날리지 않으면 글을 실음으로써 중국군의 한국전 참전의 당위성과 정신 계승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3일 개봉된 금강산에서의 미군과 중국군 사이의 전투를 그린 항미 원조 영화 금강천은 개봉 이틀 만에 4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국 공산당 청년단, 즉 공청단은 10월 25일 웨이보 계정에서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일 뿐이라고 북한의 남침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을 하였고 한웨이고 중국 육군사령관은 10월 26일 항미 원조 정신을 이용해 강한 국가와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의 벤플리트 상 수상 소감까지 시비를 걸고 이들의 중국 내 활동 보이콧과 제재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정의로운 행동이었던가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전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명분하에 공산화시키기 위해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과 공산 중국의 지도자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남침 전쟁입니다. 소련 붕괴 후 공개된 한국전 관련 각종 기밀 문서들은 당시 이러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택동은 1949년 김일성의 남조선 무력통일 제안에 대해
스탈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고 국민당과의 내전이 끝나면 전폭 지원하겠다고 하고 전쟁 전에 이미 중공군 휘하의 조선군 병사들을 북한에 보내 북한군에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1950년 5월 13일 김일성이 앞서 스탈린과의 협의를 마친 후 북경을 방문하였을 당시 모택동은 스탈린과 김일성이 협의한 남침 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음은 물론 김일성에게 속전속결해야 된다, 도시를 우회해야 된다 하는 등 전략 전술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6.25 남침의 공모자인 것입니다. 이후 북한이 남침하고 연합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가 뒤집어지고 국군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자 중국은 10월 초 직접적인 참전을 결정하였고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2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서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자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100만이 훨씬 넘는 대군을 한국전에 참전시켰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우리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분단의 비극을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당사자입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2년여를 더 끌었고 우리 국군은 약 13만 8천 명이 더 전사하였습니다. 연합국 참전 군인들도 약 4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소위 항미 원조작전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70년 전 중공군의 한국전 참전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참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고양시켜 시진핑 주석 중심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시진핑 정권의 안정과 장기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는 중국 공산정권 출범 이후 미국과의 최초의 전쟁에서 침략자를 때려 눕혔다고 강조함으로써 최근 미중 간의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인들에게 미국의 위협과 도전에 용감히 맞서도록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는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고 홍콩과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최근 미국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과 동시에 이에 결연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냉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대결에서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의도와 함께 북중 관계의 견고성을 강조하고 북한, 나아가서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 지분과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도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22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서 열사묘에 묵념한 뒤 모택동의 장남이자 6.25 전쟁에서 전사한 모한영의 묘에 헌화하고 중국 인민지원군의 조선 참전 전쟁은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에 역사적 기여를 했다며 피로써 쟁취한 승리는 세기가 바뀐 오늘에 와서도 변함없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북중 친선의 역사성을 부각시킨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우리 청와대와 군은 시진핑의 적반하장적 발언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23일 발언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뒤늦게 6.25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미지근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김일성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중국의 주장을
올바로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용인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미대사는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 BTS만도 못한 역사인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K-팝의 인기 그룹인 AFX의 빅토리아, 엑소의 레이 등 중국인 출신 멤버들은 시진핑 연설 이후 항미 원조를 찬양 기념하는 글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일제히 올려 전 세계적인 선전선동에 가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돌고 국제관계에서 친구와 적의 관계도 시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합니다. 한미동맹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해야 하고 우리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력 하에 놓아두려 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거의 침략적 행동을 최고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자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 희생자인 우리 정부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미 명분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후대들이 김일성의 남침을 중공군의 압록강 월경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묵인하거나 받아들이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